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성남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이인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GLB250 포매팅 모델의 내외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최근 저희 성남전시장은 환경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남전시장 임직원, 태평동 지역 주민, 그리고 알타임조 작가와 함께 그래피티 벽화를 그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더욱 자유롭고 활기찬 느낌의 성남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키리스고 이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키리스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차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문 손잡이 안쪽과 바깥쪽 터치를 통해서 문을 열고 또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손잡이 바깥쪽 터치를 통해서 빵 소리와 함께 차 문을 잠그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손잡이 안쪽을 터치를 함으로써 사이드 미러가 열림과 동시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능을 말씀을 드리자면 또 차키로 서머 오프닝과 클로징 기능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처럼 차키 열림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전체 창문과 그리고 선루프까지 동시에 같이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철에 내부에 이제 열이 많이 쌓여서 차체에 열이 올라서 굉장히 더울 때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반대로 잠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아까 모든 창문을 다 연과 동시에 반대로 전체 창문을 다 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주유구 열고 닫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량 주유구는 일단 차의 왼편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열 때는 똑딱이 방식이기 때문에 뒤쪽을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눌러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을 경우에는 주유구를 따로 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운전석 손잡이 열었을 때 제 하단부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를 또 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키를 통해서 꾹 버튼을 눌러서 이제 트렁크를 또 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트렁크에 위치한 저희 벤치마크 안쪽에 손을 넣어서 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를 또 열 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킥모션을 통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제가 킥모션을 통해서 이제 한번 트렁크 여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트렁크 내부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죠. 차박을 또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트렁크 이제 내부 넓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캠핑이라든지 이런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 GLB 모델을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트렁크로 제가 돌아와서 위에 있는 버튼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왼쪽에 위치한 버튼은 처음에 한번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일반 트렁크만 닫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위치까지 조절을 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그 위치까지 다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띵 소리 한 번과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더욱 오래 꾹 눌러주시게 되면 띵 소리가 2번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제일 높게, 제일 최초 설정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트렁크와 같이 전체 문까지 잠글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제 총 2가지, 시트 모양으로 좀 2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위쪽에 있는 버튼을 이제 신체 상단부 쪽을 이제 앞뒤로 조절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밑에 위치한 버튼을 이제 신체 하단부 쪽을 또 이제 앞뒤 위아래까지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조절을 하신 다음에 내 체형에 만약에 다 똑같이 맞췄다라고 하시면 그 왼쪽을 보게 되신 버튼이 M123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체에 다 적합하게 맞춘 상태에서 자, M 버튼을 누르고 숫자. 네, 지금처럼 삑 소리와 함께 방금 제가 누른 1번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보게 되시면 자, 시트 모양이 하나 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열선. 총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총 3단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를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총 2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잠긴 버튼인데, 자, 이거는 그림 그대로 버튼을 눌러서 전체 차량의 잠금을 풀 수가 있고, 네, 밑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전체 잠금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드 미러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위치한 3버튼 중에서 제일 왼쪽, 네,
이 버튼은 이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밑에 이제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화살표를 통해서 조절해 주시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자, 중간을 건너뛰고 자, 제일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 조절해 주시면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똑같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위치한 버튼은 자,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한번 눌러서 접고 한 번 더 눌러서 필 수 있는 수동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밑에 위치한 버튼들은 자, 저희 창문들 다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위치한 버튼은 자,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자, 이거는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서 창문을 못 열게끔 락을 걸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운전석 제일 밑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고 또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당겨서 지금처럼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가 다 열렸다는 가정하에 닫을 때는 버튼을 손을 떼지 마시고 닫힐 때까지 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희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왼쪽에 위치한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겨서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걸 때는 이렇게 누르셔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파킹을 하게 될 경우 같이 일체형으로 사이드 같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유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버튼을 보시면은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토 버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넘기게 될 경우 수동으로 이제 하향등과 상향등을 따로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오토에서 왼쪽. 자, 이 버튼은 미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이제 파킹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버튼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브레이크 등 2개 중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하나씩 등을 켜주는 파킹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통은 오토에다가 두고 많이 사용하신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오른쪽 여기 위치한 버튼은 안개등입니다. 눌러서 안개등을 켜고 다시 눌러서 끄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위치한 버튼은 차량 내부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자, 지금처럼 올리고 내리고 이 밝기를 조절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향 지시등 레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자, 지금처럼 핸들의 왼쪽 뒤편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밑으로 내려서 이제 좌측 깜빡이, 위쪽으로 올려서 우측 깜빡이. 네,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그 와이퍼의 가장 왼쪽 부분을 조절을 하게 되시면 와이퍼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밑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와이퍼가 꺼졌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위로 한 칸씩, 그러니까 제 꺼짐 상태에서 위로 2칸까지는 자동으로 비가 오면 감지를 해서 움직이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위에 있는 실선으로 조절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와이퍼를 킬 수가 있고요. 또 GLB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와이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쪽에 버튼이 또 2개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유리 와이퍼도 킬 수가 있고요. 그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뒷유리 워치까지 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칼럼식 기어, 변속기죠. 칼럼식 기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칼럼식 기어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하나씩 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위로 세게 올려주시면 후진. 요거는 이제 계기판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밑으로 세게 내려주시면 드라이브. 제일 끝에 오른쪽 버튼에 또 위치한 버튼이 하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 파킹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저희 중립 버튼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립은 총 2가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아까는 세게 조절을 했다면 이번에는 살짝 위로 올려주시거나 살짝 내려주시면 N단 중립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패들 시프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핸들 뒤쪽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뒤쪽에는 플러스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드라이브 모드인 상태에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서 한 버튼만 꾹 당겨 주시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서 M이라는 메뉴얼 모드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핸들 왼쪽에 위치한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왼쪽 편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자, 왼쪽에서 가장 윗 버튼. 자, 이 버튼은 이제 계기판의 메뉴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터치패드를 통해서 메뉴들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 중간 커맨드 화면에서도 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계기판에서 이용을 하시는 거는 이 트립 화면.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중간 화면에 이제 점선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번에 위아래로 조절을 이제 해주시면서 현재 속도라든지 차량의 연비,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전체 화면 보기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주행 가능 거리까지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과 이제 속도 리밋까지 총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도 리밋부터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처럼 눌러서 림 화면을 맞춰주신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버튼 중에서 가장 왼쪽 버튼, 이 버튼을 위로 올려서 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팅 버튼으로 속도를 조절하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80km까지 조절했다면, 자,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저 80km 이상 안 넘어가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한 번 더 눌러서 크루즈 모드로 바꾼 다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버튼 한번 올려주신 다음에 세팅을 통해서 현재 속도를 맞춰두시고, 전 모델과 다른 게 있다면 차간거리 조절까지 생겼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차간거리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화면을 잘 보시면 저기 앞에 차 모양과 함께 차선에 이제 줄이 하나씩 표시가 되는데, 저 한 줄당 25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m, 50m, 75, 100까지 차간거리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제일 왼쪽 버튼을 통해서 위로 올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기능을 끌 때는 이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서 캔슬, 이 기능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집 모양 버튼 누르게 되면 저희 이제 중간에 위치한 커맨드 화면에서 메뉴를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위치한 터치패드를 통해서 좌우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원하시는 코너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원하는 코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이제 그림 그대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르게 됐을 때는 아까와 같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밑에 위치한 세 버튼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이 버튼을 위로 올리게 되면 사람 옆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위치한 이 별표시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에 들어있는 이 즐겨찾기 기능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 기능은 이제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볼륨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중간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음소거까지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전화기 모양인데, 블루투스가 이제 연결됐을 때, 전화가 이제 들어왔을 때 버튼 이제 위를 눌러주셔서 이제 통화를 받으실 수가 있고, 통화를 다 하셨으면 밑으로 내려주셔서 이제 통화 종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커맨드 메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보시면 이제 전화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전화 코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코너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장치 연결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전화 메뉴 같은 경우는 핸드폰과 차량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핸드폰이랑 차량이랑 연결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 연결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새 장치 연결 코너에서 제 핸드폰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핸드폰에 이제 문자가 하나가 오는데, 여기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쌍으로 연결, 이 버튼을 눌러서 차량과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이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 전화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통화 목록과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연락처 목록,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밑에 쪽 지금 세 번째 칸 보시면은 여기 핸드폰 모양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됐을 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뭐 음악도 듣고 전화도 이제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타가지고 이 전화를 같이서 이제 듣는 거를 원치 않으실 때, 지금 보시면은 전화 코너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데, 이 코너를
눌러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는 이제 직접 핸드폰을 들어서 통화를 하게 되는 이 분리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있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이 항목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하단부 쪽을 보시면은 목적지 입력 코너가 있습니다. 목적지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네, 저는 지금 이 천지인 한글 타자로 변경을 해놔서 한글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갈 곳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지번까지 저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추천 항목에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자, 클릭을 다 모두 마치신 다음에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저 화살표 모양까지 눌러주셔야 최종적으로 목적지 검색이 끝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제가 목적지 검색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화면이 너무 좀 작아 보인다, 너무 멀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종의 핸드폰 확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손으로 똑같이 확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넓혀서 원하시는 크기까지 확대를 하셔서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라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라디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점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와 있는 채널마다 또 그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코너를 자, 손으로 쭉 넘기셔서 뭐 내가 듣고 싶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너를 내가 듣고 싶다 하시면 맞춰 놓으신 다음에 네, 소리까지 조절하셔서 이 주파수까지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즐겨찾기는 또 어떻게 하냐.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1번부터 쭉 번호들이 플러스 모양으로 이제 번호들이 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오는 채널을 만약에 이제 1번부터 저장을 한다면 옆에 나와 있는 플러스 모양.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플러스만 눌러주시면 네, 즐겨찾기까지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미디어 코너라. 이제 미디어 코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때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눌러서 자, 제 핸드폰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드릴 건데 핸드폰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옆으로 만약에 넘기게 됐을 때는 USB 따로 이제 저희 코너가 있기 때문에 USB에서 이제 음악을 담으셔서 따로 내가 원하시는 음악을 들으실 때 코너에 끼우셔서 또 USB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부터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차량과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엔진, 연비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간단하게 다 이제 정리가 이제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 엔진 출력과 뭐 토크 이런 화면도 다 보실 수가 있고 연비 코너가 이제 계기판이 있지만 중간에서 나오는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돼서 차량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하신 점 하나씩 설명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는 이 웰빙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자, 저희 GLB 차량 그리고 요즘 바뀐 차량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바뀐 또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웰빙 코너에 들어오면은 시트 키네틱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시트 키네틱에 들어와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왼쪽 거부터 제가 운전석 거부터 한번 눌러 볼 건데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화면에서 시트 모양이 이제 빛나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행을 좀 장거리 주행을 해서 몸이 좀 뻣뻣하거나 그랬을 때 이 시트 키네틱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저 빛나는 곳의 부분들이 조금씩 움직여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움직여 줌으로써 좀 굳었던 몸이 조금 더 느슨해지게, 조금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을 이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 여기서 여러 가지 색상이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취향대로 하나씩 고르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 메르세데스 미 지금 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이제 메르세데스 미라는 이 버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이 이제 MBUX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통합 패키지라는 메르세데스 미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따로 별도를 구매를 하셨을 때 그 내 구매 목록에 대한 내 서비스 항목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스토어에서 항목을 구매를 했다 했을 때 이 코너로 오셔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너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 아이디, 사용자 계정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설정 코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에 들어있는 기능에 대해서 쭉 다 나와 있는 버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퀵 액세스라고 하는 버튼들이 또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저렇게 ESP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미끄럼 방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켜놓고 다니셔야 혹시라도 이제 빗길이라든지 눈길이라든지 미끄러질 상황에서 제동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따로 끌 수는 있지만 꺼놓고 다니시면 좀 위험하다는, 이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파킹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삑삑삑삑 하면서 울리는 그 신호를 지금은 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ESP 밑에를 보시면은 지금 회색으로 지금 차 있는 DSR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눌러서 이제 ON을 시켜놨는데, 중간에 아까 처음에 핸들 조작부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세팅 코너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주행을 하시다가 좀 비탈길이라든지 좀 고바위 이런 데서 비탈길에서 속도를 먼저 제어를 함으로써 가속도가 안 붙게끔 설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에서 원하시는 속도를 맞춰서 더 이상 가속도가 안 붙게끔 설정을 따로 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조장치. 네. 보조장치 코너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기능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자동 주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부터 5까지 하나씩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능동형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안전장치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으뜸이 브레이크를 이제 세워줌으로써 사고를 좀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클릭을 통해서 언제쯤에 작동을 할지 이 감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텐션 어시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의 어시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운전자가 정말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내가 졸음 운전을 느끼게끔 이런 게 감지가 됐을 때 차체에서 알아서 이제 커피 모양 그림이 나오면서 운전자에게 휴식을 취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이 코너에 들어가셔서 이 감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은 꺼짐 기능으로 기능을 끄셔도 되는 거고요. 자, 제일 밑에 사각지대 어시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요새 많이 좀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버튼이 삼각형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통 어두운 이 빗길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색이 이제 두 가지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노란불. 노란불 같은 경우는 근처에 차가 있으니 조금 조심해라, 약간 경고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빨간불이 뜰 때가 있어요. 빨간불이 뜰 때는 바로 근처에 있다, 바로 근처에 있으니 예를 들어 차선 이탈이라든지 혹시나 차선 변경에 주의를 해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셀렉트. 요거는 이제 버튼 누르셔서 이 인디비주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 커스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운전 모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전 모드에서 하나씩 섞어서 내가 원하는 커스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로 바꿔놓고, 스티어링의 감도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컴포트로 맞춰놓고 해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운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뭐 속도 제한 스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빙판길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 버튼을 통해서 속도를 또 조절, 제한을 걸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쭉 넘겨보시면 이제 키로수마다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실 때 클릭을 하셔서 제한을 걸어두시면 되시고요. 네. 이 저희 시트 설정이라 그래서 편안한 이제 승하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시트라든지 핸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예를 들어서 조정을 만약에 했을 때 주행을 다 하시고 시동을 이제 끄게 되면 내리기 쉽게 이제 뭐 시트라든지 같이 움직임으로써 좀 더 편안한 승하차를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잠김 알림 같은 경우는 밖에서 문 잠글 때 빵 소리 나는 그 기능이고요. 뭐 자동 잠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나라도 내가 깜빡하고 문을 못 잠갔을 때 차가 알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게끔, 네, 그 기능을 눌러서 켜실 수도 있고 다시 눌러 놓으시면 끄실 수도 있고요. 자,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동 미러 접힘은 문을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히거나 또 이제 다시 시동 걸었을 때 이제 펴지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었다 펴지는 기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유소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주행을 하실 때 추천 주유소들을 이제 계속 목록을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용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켜놓고 다니시는 것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차량의 동면 모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출장이라든지 혹시나 차량을 좀 긴 시간 못 쓰게 됐을 때 동면 모드를 활성화 시켜줌으로써 배터리 이제 전력난을 굉장히 예방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일 최상단에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초반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웰빙 코너에서도 같이 있는 기능이고,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에 이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골라주시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밑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실내 소등 지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는 15초, 그러니까 밖에 이제 주변등이라 그러는데, 시동이 한번 차량 키로 문을 열거나 이제 잠궜을 때 잠깐 이제 일시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제 꺼질 때까지 소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일 짧게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오래 불 들어오는 걸 좀 원한다 라고 하시면 제일 길게도 설정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마찬가지로 밑에 실내 소등 지연도 아까 말씀드린 실외 소등 지연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주변등은 멀리서 예를 들어 좀 껌껌할 때 차량을 이제 제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제 키를 통해서 한번 문을 열었을 때 차 주변이 등이 들어오면서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차량 기능의 시스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일 이제 상단에 위치한 디자인 스타일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게 되시면 총 3가지 느낌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래식이라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클래식 느낌의 이제 기분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총 스포츠와 프로그레시브 총 3가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스포츠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살짝 노란색 분위기가 나면서 조금 말 그대로 좀 스포티함, 이런 기분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밑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네, 프로그레시브는 뭔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입력 설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고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혹시 차량을 이제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좀 꿀팁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MBUX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적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네, 지금처럼 입력 코너에 오셔가지고 자, 제일 위에 있는 키보드 수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 선택 클릭해 주시면 자, 한글과 이제 영어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한글이 꺼져 있고 보통 영어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를 제거를 해주시고 한글에 클릭해 주셔서 기능을 켜주시면은 이제 일반 내비게이션처럼 한글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키보드로 선택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 링고트로닉이라는 이제 음성 명령 기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한번 직접 말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추워. 온도를 17도로 설정할게요. 네, 지금처럼 온도도 나 추워라고 얘기하면서 온도를 좀 따뜻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네, 또 지금처럼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까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는 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좀 도와줘. 음성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면서 이 음성 명령을 쓰는데 필요한 뭐 기능이라든지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낱낱하게 같이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실 때 이제 많이 쓴다는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코너 이제 엔터테인먼트 코너에 들어오셔서 베이스라든지 미드, 트래블까지 하나씩 내가 조금 더 예민하게 뭐 음량 조절하는 걸 좋아한다. 이 코너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베이스 조절, 미드 조절 이런 식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 보신 것도 또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페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보시면 이제 중간에 저 흰색 점이 찍혀 있는데 음향이 나오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이동을 시켜주면서 이 음악이 나오는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네, 원하시는 만큼 따로 조절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자동 조정이라고 돼서 이게 차체적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및 날짜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보통은 자동 설정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국가별로 또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밑에는 수동 시간 조절이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지금은 이제 시간이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분 좀 빠른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수동 시간 조절을 클릭을 하셔서 조절을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을 해주시고 시간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좌우로 내가 원하는 시간처럼 해서 조절을 미리 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제일 밑에 언어 코너가 있는데 물론 지금 들어와 있는 저희 차량 중에서는 다 한글로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상태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이 언어를 다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전체 저희 전 세계의 나라가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나라 고르셔가지고 클릭만 해주시면 전체 저희 시스템 자체가 국가 언어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공조장치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고 제일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 삼각형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버튼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게끔 따로따로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하시면서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오른쪽 바람개비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위로 올려주시면 바람 세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 굉장히 세게 나오게도 할 수가 있고 자 1에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이 공조장치 전체를 끄는 오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서 이 공조장치 전체를 또 끌 수가 있고요. 자, 그 오른쪽은 말 그대로 오토. 자, 눌러주시면 자동 모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변환을 따로 시킬 수가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맥스 버튼은 비가 와서 이제 앞유리에 습기 찼을 때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노란색 버튼 나오면서 빠르게 습기를 이제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위치한 버튼은 이제 비상등이고요. 네, 비상등. 그 오른쪽에 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겨울철에 이제 뒷유리에 뭐 눈이 쌓였거나 했을 때 눌러줌으로써 열선이 켜집니다. 열선이 켜져서 눈 쌓였던 눈들을 녹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오른쪽에는 이제 외부 공기 차단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외부 공기 차단 같은 경우는 주행하시다가 이게 자동으로 꺼진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외부 공기 차단이 10분마다 한 번씩 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외부 공기 차단을 한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졸음 운전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전상의 이제 우선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게 10분마다 한 번씩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자, 에어컨 버튼은 이제 다시 눌러서 켜고 눌러서 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일 끝에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자, 위아래로 눌러주시면서 바람 넣는 이 방향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중간에 위치한 공조장치 버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커맨드에 위치한 저희 공조 버튼으로도 터치를 통해서 이용이 또 가능합니다. 네, 화면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아까 버튼과는 다르게 이제 그림들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다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통해서 뭐 온도라든지 바람 세기, 그 다음에 바람 나오는 이 위치라든지 하나씩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호에 맞게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단부 쪽을 보시면은 자, 중간에 위치한 고장지 버튼이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오프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버튼 한 번에 공조장치를 끌 수가 있고 다시 온 버튼을 눌러서 이제 공조장치 기능을 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무선 충전 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이 컵홀더 위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핸드폰을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바로 근데 조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위쪽에 살짝 올려주셔야 이식률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가급적으로 위쪽에 올려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안쪽을 좀 잘 보시면은 자, 막대가 하나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뺄 수 있는 막대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막대를 왜 빼놓냐면 혹시나라도 주행을 하시다가 어떠한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 무선 충전되고 있는 핸드폰이 튀어서 뭐 얼굴로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핸드폰이 튀어오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이 튕김 방지 막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컵홀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일정 그냥 크기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라든지 그 음료수 잔마다 또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한번 눌러 주셔서 총 2단으로 이렇게 다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크기에 맞춰서 이제 컵을 넣으셔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터치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자, 이렇게 좌우 위아래 손가락을 통해서 좌우 위아래 버튼으로도 터치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손바닥으로 이용했을 때는 연결이 이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손가락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상단부에 보시면 이제 전 단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만약에 내가 라디오를 듣고 있다 했을 때 전 버튼을 누르시면 홈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중간에 위치한 버튼은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지 음악을 들었을 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곡 혹은 다음 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버튼은 이제 집 모양.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터치패드 좌우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터치패드 왼쪽 제일 최상단에 위치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네, 올려주시면 인디비주얼부터 뭐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까지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커스텀을 직접 네,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컴포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이나믹 밑에 이제 P하고 이제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기능을 또 쓰실 수가 있으세요. 가장 첫 번째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 주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주차의 경우는 지금처럼 이 화면을 지금 제가 세팅한 모드처럼 맞춰 놓으시고, 지금 상태에서 시속은 35km 이하로, 이제 지금 상태에서 내가 주차할 공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주행을 하시고, 만약에 주변에 이제 공간이 인식이 될 경우,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모양 그림이 이제 왼편에 나오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얗게 그려지게 됩니다. 하얗게 그려진 다음에 유도선까지 그려져야 돼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도선이 그려지고 본네트 옆에 R 혹은 D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R이라고 나왔다. 후진으로 딱 변경만 해주시면은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동 주차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은 어차피 이제 후진을 하게 될 경우 그냥 일반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이 지금 중간에 위치한 지금 카메라 버튼 같은 경우는 광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뒤에 뭐 아이들이 놀고 있다든지 혹은 사각지대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쓸 수 있는 보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일 밑에 있는 버튼은 후방 카메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킹인 상태에서도 미리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동 주차 버튼 밑에 또 자동차 모양 그림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뭐 퀵 액세스부터 차량 기능들을 쭉 볼 수 있는, 직접 메인 화면에서도 손으로 직접 넘기셔서 직접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 한 번에 버튼 한 번으로 클릭해서 할 수 있는 퀵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또 별 표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핸들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버튼 눌러주시고 넘겨주시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즐겨찾기 기능들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터치패드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치패드 오른쪽에 가장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볼륨 조절하는 버튼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볼륨도 조절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살짝 푸시만 해서 음소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오래 푸시를 하게 되면 시스템 끄기와 디스플레이 끄기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끄기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 모니터와 스피커 2가지를 같이 끄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끄기는 눌러주시면 말 그대로 화면만 끌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위치한 내비랑 맵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메인 화면에서 손으로 직접 넘기셔서 이용도 가능하시지만, 이 버튼으로 한 번에 누르셔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라디오와 미디어 버튼인데, 자, 마찬가지로 한 번에 누르셔서 라디오 기능부터 킬 수가 있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블루투스 음악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퀵 버튼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텔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 한 번을 눌러 주심으로써 이제 내가 지금 연락처를 먼저 최근에 연락한 연락처도 이제 확인도 가능하시고, 내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들도 한 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퀵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암레스트 수납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레스트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버튼이 하나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제 누르셔서 지금처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을 보게 되면 USB-C 타입 2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실내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등은 이제 위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이 중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중간에 위치한 등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실내 중간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번에는 제일 끝에 자, 책 모양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자, 독서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자, 이 룸미러 밑에 쪽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서등도 따로 눌러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오른쪽 오프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경우는 혹시나라도 차량 문이 열려 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걸 방지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차량의 문이 열려 있으면 불이 전체가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눌러서 빨간불로 고정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간등 옆에 잘 보시면 이제 뒷자리 등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2열자리 등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쪽만 따로 뭐 업무가 있으시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뒷자리에서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위치한 두 버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버튼, 미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메르세데스 미 버튼인데, 자, 이 버튼은 저희 상담원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시면서 뭐 궁금한 게 생기셨거나 기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기셨거나 했을 때 버튼을 누름으로써 상담원과 같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SOS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SOS 버튼 같은 경우는 총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하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이 그 누른 위치가 바로 저희 본사로 넘어가고, 본사에서 이제 구조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좀 몸이 아프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썬루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석 위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버튼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덮개랑 이제 유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총 2번씩 당기셔서 덮개부터 제거하고, 덮개가 다 열렸을 때 한 번 더 당겨 주셔서 유리까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열어 주시면 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닫는다고 하시면 아까와 한 역순으로 총 2번씩 닫아 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리부터 닫고 그 다음에 덮개까지 닫아 주시면 되고, 틸팅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틸팅 같은 경우는 덮개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유리만 남았을 때 이 뒤쪽 버튼을 살짝 눌러서 올려주시면 뒤쪽이 이제 살짝 올라가는 틸팅 기능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랙박스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지금 뭐 전방과 후방 화면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세부적으로는 제일 왼쪽 구석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들리는 음성 기능까지 녹화가 되고 녹화가 안 될 수 있게 기능을 또 고르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시동이 걸렸을 때 켜지고, 시동을 이제 끄게 되면 같이 꺼진다는 점, 이것까지 인지해 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패스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위치는 일단 조수석에 위치한 글로브박스 안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글로브박스 열었을 때 이 왼쪽 상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패스 이제 음량과 언어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음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단말기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이 또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총 4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음량 1, 음량 2, 음량 3. 네, 이런 식으로 음량 총 4단계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 방금 누른 이 음량 버튼을 오래 눌러주시면 언어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nouncement is in English. 네, 지금처럼 오래 눌러서 영어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오래 눌러주시면 다시 한국어로.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소픽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열 시트에 이제 총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할 때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열 시트 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폴딩 방법은, 자, 2열 시트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총 3개씩 이제 끈들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를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당기셔서 지금처럼 폴딩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열 컵홀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열 컵홀더의 경우 이제 뒷좌석에 이제 손잡이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손을 넣어서 당겨 주신 다음에 끝까지 내려 주시고, 버튼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씩 눌러 주셔서 뒷자리에 타신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컵홀더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넷 개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넷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석에 위치한 라이트 쪽에서 밑으로 손을 쭉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빨간색 레버가 만져집니다. 자, 이 레버를 당겨서 먼저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운전석에서 레버를 통해서 한번 버튼을 열어 주신 다음에, 자, 이 엠블럼까지 오셔서 이 엠블럼 떠 있는 사이를 손으로 한번 넣어 주시게 됩니다. 넣어 주신 다음에 바로 만져지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옆으로 밀어 주시고 이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네트를 열 수가 있고, 이제 간단하게 보네트에 위치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간에 이제 엔진이 위치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바로 저희 배터리 위치를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밑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저희 워시아이까지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소모품의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네트를 닫는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닫을 때 이제 힘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좀 닫아주셔야 됩니다. 살짝 닫으면 이제 단차가 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닫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얹어 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정확하게 본네트를 닫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LB250 포매틱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성남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이인구였습니다. 송파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대로변 앞에 위치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는 저희 성남전시장에 방문하셔서 마음 편히 시승해 보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